머니. 네. 아, 안녕하십니까, 핑크님. 네. 저희 지금 계속해서 예. 유럽 고체금리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관련된 이야기, 예. 파생 이야기까지 파생이기까지. 얘기인데, 그래서 사실은 그 지난 방송을 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 트럼프 얘기를 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 트럼프. 지금 이 경제가 점점 어렵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돈 버는 게 사실 빡빡하고 힘들다. 그렇죠. 하지만 또 누군가는 또 그 와중에 그 틈새 이런 예. 거에서 돈을 벌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때론 최근에 선 많죠. 본 영화 중에 시카리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카리오. 총지라는 영화 아닙니까? 그게 시카리오가요, 그 암살자라는 뜻이래요. 그게 이제 멕시코에서는 시카리오라고 얘기를 한대, 암살자를. 근데 이제 어센신 뭐 암살자. 그렇죠. 시카리오. 그런 건데, 왜냐면 이제 트럼프가 현재 멕시코하고 미국 그 벽을 만들려고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도 이제 그런 불법 이민자를 이제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간 불법 이민자들이 많았잖아요. 많죠. 근데 그게 지금 아예 사업이 됐더라고요. 영화를 보니까. 왜냐면 그 미국 마약상들이 지금은 오히려 그게 더 짭짤하대요. 왜냐면 마약은 위험하니까. 마약 운반하는 건 상당히 리스크도 크고 그쵸. 많은데, 이거는 말 그대로 뭐 걸려봤자 그 불법 이민자들만 걸리는 거고, 그 수송하는 애들은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걸려도 뭐 그걸 총 맞아 죽을 일은 아니니까. 네, 그러고 그냥 그 인당 얼마씩 받고 예. 매일 밤마다 그냥 막 그 수요가 무한이군요. 네,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으로 보내는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이제 아하. 미국 애들하고 같이 이제 하는 거지. 조인트해서.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이제 뜻하지 않은 이제 알바 또는 일정한 그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벌 돈. 거기 대사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그 고등학생의 그런 애가 이제 그거를 이제 운반책을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같이 이제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얘 뭐 걸려도 미국이니까 그냥 하는 건데, 걔한테 하는 얘기가, 야, 이거는 며칠만 하면 니네 아빠보다 많이 벌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주제 시카리오네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걸 보면서, 야, 역시 이 정책이나 이 경제가 바뀌로 인해서 저런 식으로 돈을 버는 인간들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걔들이 이제 그렇지. 마약을 하다가 이제는 마약보다 이게 더 편하고 훨씬 훨씬 안전하고 돈벌이도 되고. 매일매일 그냥 현금 막치기잖아요, 더구나 이거. 그렇죠. 뭐 내일 언제 볼 줄 알고 무조건 현금이죠. 당장 오는 애들이 당장 현금 얼마, 오케이 타 뭐 이러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좀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예. 그렇게 새로운 경제가 또 찬출된다는 거. 새로운 산업이네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는 이제 흔히 말해서 그 드러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다 GDP에 포함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왜냐면 그 돈이 지화 경제지만 경제 문제니까. 그 돈이 어쨌든 풀려서 어딘가는 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걸 보면서 그럴 수도 있구나, 저런 건 참 신기할세,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네. 멕시코 이야기를 잠깐 조금만 전에 해드리고 싶은 게, 앞에 보시는 게 이제 멕시코 수익률 곡선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왼쪽에 수익률 곡선? 무슨 수익률 곡선? 금리죠. 그러니까 금리. 6개월, 1년, 3년, 뭐 5년, 7년, 10년, 15년, 20년, 30년짜리까지 이제 반영하는 겁니다. 근데 금리가 제일 높은 게 6개월짜리입니다. 6개월보다 30년이 더 쌉니다, 금리가. 뭔가 이상하죠.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6개월짜리가 어떻게 5년짜리보다 더 금리가 높다. 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금리 상황이 되게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준금리 안 내리고 있는 거죠. 네네. 기준금리가 이제 6개월짜리는 기준금리 붙어 있는 거고, 뒤에는 이제 5년짜리는 이제 시장금리라고 봐야 되겠죠. 얘들 입장에서. 미국은 아직 PMI라고 지수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구매 관리 지수라고 합니다. 네. 구매 담당자한테 전화 걸어보는 거죠. 아저씨 올해 이번 달 경기 좋아요, 안 좋아요? 물어봐갖고 좋으면 1점, 안 좋으면 마이너스 1점 이렇게 하는 건데, 50 밑으로 가면 경기가 이제 축소 중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근데 이런 역전 상황이 나타나면은 보통 경기가 추소 중입니다. 그리고 잠깐 멕시코 말씀하셨지만 멕시코가 그런 식으로 축소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아마 시카리오? 네. 예, 그거 넘어가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경기도 안 좋으니까 더욱더. 미국은 그래도 경기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좋거든요. 거기가. 네. 실제로 그 영화를 보면서도 저렇게까지 목숨 걸고 왜 미국으로 가려고 그럴까? 그만큼 멕시코에서 돈 버는 게 힘든가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복지도 못했고, 네. 그러니까 뭐 부처럼 세금 좀 매겨서 복지를 하면은 조금 좀 더 나았을 건데, 극단적이죠, 그 동네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많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봤자 불법 이민이라서 흔히 얘기를 하는 카운팅되는 인간들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떤 뭐 복지나 사각지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으로 가면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려고 하는 거죠. 돈을 벌고 그때 네. 애를 낳으면 속지주의니까 또 네, 미국인 네. 되겠고 뭐 이런 네. 식으로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보면서. 참 미국 대통령이 환장할 만한 일이긴 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참 저희도 원정 출산을 많이 하니까 네. 뭐 그게 그거라고 생각이 원전 됩니다. 출산이 지금 안 되지 않나요? 지금 이제 안 됩니까 이제? 옛날에 원전 출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걸 알고 그래서 텔레비 안 있어요.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출산다는 요즘 얘기가. 원전 출산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네, 미국에서 안 알기로는 받아주는 겁니까? 저희가 안 보내는 우리가 겁니까? 그게 인정이 안 되나 뭐 그런 건가? 어쨌든 뭐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이중 국적자하고 옛날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다 옛날 얘기가 되었군요. 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원전 출산을 하러 가는 그 비행기에서 만약 나오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까먹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는 그러면 미국에서 난 거냐 한국에서 난 거냐. 그렇죠. 그 비행기 국적이 또 딴 나라면 더 웃기겠는데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 비싼 사례가 있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보통은 이제 두세 달 전에 가잖아요. 원전 출산을. 혹시 모르니까. 조산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가다가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네요.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원전 출산이 아예 없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로 아나 어쨌든 뭐 법이 바뀌었나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이 이야기 또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금리가 원래는 없었죠. 없었다가 2016년 이후에 생겨났고 15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일본 같은데 16년에 좀 많았었고 경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16년에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내리고 경기 부양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금리 생겨났는데 그러다가 2018년 초까지 막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2019년 1월까지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이후에 갑자기 폭증을 시작을 합니다. 폭증을 해서 현재는 약 한 15조 달러까지 올해 초에는 한 6조 달러 정도였거든요. 2배 이상 폭증을 한 거죠. 그래서 올해 말쯤 되면은 뭐 대략 한 미국 경제 규모만 한 20조 달러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처음에 국채에만 달라붙어 있었는데 이 회사채에 달라붙었습니다. 회사채 금리도 약 한 1조 달러 정도의 정확히 한 9천억 달러 좀 넘게 마이너스 금리 이제 채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유럽 얘기인 거죠?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예, 전 세계 이제 14조 달러, 15조 달러짜리 마이너스 이제 채권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외에 발행된 전체 채권의 약 한 40% 정도가 현재 마이너스 금리화 되어 있습니다. 회사채 국채 다 합쳐갖고요. 이게 뭘 어쩔 건데?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향후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타격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뭐 투자를 할 때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는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고려를 해서 접근하지 않으면은 뭐 사다가 샀다가 물려서 물귀신한테 잡혀 들어간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어떻게 될까요? 인류가 처음 겪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앞으로도 몇 번 더 다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나도 신기한 상황이라서 이제 일단은 은행과 생명보험사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두 쪽에 대단히 큰 타격을 주고 있거든요. 생보 같은 경우에는 뭐 종신보험 같은 종신을 가는 연금이 더 연금형식으로 문제겠죠? 그렇죠. 오래 가는 이제 보험들이 있는데 그 돈을 벌어갖고 줘야 되는데 처음에 9%로 뭐 9%나 10%짜리 옛날에 그렇죠. 20, 30년 전에는 고정금리로 다 제시를 했었던 거였으니까. 그때 10년 전부터 변동금리로 좀 변경해서 줬지. 20, 30년에는 전부 다 그 당시에 그 금리로 고정으로 제시를 했던 거니까.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상품들을 돈을 줘야 되는데 돌아가시지도 않고 안 돌아가시죠. 건강이 좋으시니까 연금은 내줘야 되는데 돈을 못 버는 거죠.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 어디 빌려줘갖고 벌어야 되는데 그럼 주식하면 되지. 돈 많이 번다며 말이어서 그렇지. 주식해서 터지면은 돈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합니다. 그런 거. 부동산에 넣어주면 되지. 말은 쉬운데 그렇게 되면 보험사가 주가가 떨어질 리가 없겠죠. 말만 쉬운 거죠. 말만. 국채가 제일 안전했었는데 이제 국채가 작살이 나면서 이제 앞으로 향후에 보험사의 전망들이 계속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라던가 은행도 보통 국채에다 많이 돈을 넣어두게 되는데요. 이것들도 영향을 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금융권이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찌됐든 국채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다 투자하실 때 이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투자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접근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경알못
투알못 예.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야 저게? 안 이거는요? 하면 됩니다. 그냥. 진짜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이거를 조심해서 보시면 됩니다가 하지 마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은 하시면 되고 네. 이해가 안 되시면 안 하면 됩니다. 괜히 해갖고 그러면은 이제, 예. 얘기하신 것처럼 이해가 안 되니까 안 한다까지는 좋아. 오케이. 그럼 이해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공매 놓칠 수 있겠죠. 그거는 너무 많이 갔네요. 그거보다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저기 말 그대로 뜬구름 잡기 얘기잖아요. 그렇게 치면 말 그대로 미국 내가 공매도 공매도를 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개인이 무슨 미국 공매도를 쳐. 미국 해변 주식. 투자 상품 가지고 국내 상품도 못 하고 있는데 제대로.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하고 있는 개인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럼 그 개인들도 그럼 사지 말고 일단 최소한 삼성생명 주식은 안 사겠죠. 삼성생명. 예, 아니면 한화생명이라든가 이런 거 그럼 지금 되겠죠. 얘기하시는 그 대처라는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주식 관련된 걸로 이제 수가연 얘기겠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일단은 현재 상황이 계속 그 마이너스 금리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생명보험사들은 좀 피해라.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부채는 좀 줄여두는 게 낫겠죠. 네, 그렇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부채를 줄이라는 것은 개인의 부채를 개인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그렇죠. 뭐 대출을 좀 많이 받았다 그러면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줄여놓고 그 외에는 어쨌든 좀 뭐 파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가능하면은 마이너스 금리 시절이 되면은 부채가 많을수록 불리하죠. 네. 현금이 유리한 거죠. 네네. 부채가 많을수록 불리하진 않겠네. 일단 현금이 더 유리한 시절이 되기 때문에 네.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기존 사람들은 불리하지만 새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유리한 거 아닌가? 대출 안 해주겠죠. 물론 그렇긴 한데 네.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네. 그러니까 기본 원리가 은행이 돈을 벌자고 하는 건데 네. 복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안 해주겠죠. 그렇긴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 그렇다고 언제까지 돈을 안 빌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망하게 나가죠. 은행이 망할 그러니까 겁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은행들의 주가를 네.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뭐 땅 속을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예.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면 보험사, 은행사 저 두 가지는 피하는 게 전부 다 맞겠죠. 그럼 증권사, 증권사는 모르겠습니다. 화재사, 그건 또 화재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손해보험사. 손해보험사는 적죠. 손해보험사 상관없다. 손해보험사도 근데 연금 같은 걸 팔았거든요, 많이. 예, 근데 생명보험보다 작죠. 물론 그렇긴 하죠. 예, 주로 이제 수익성 나는 거는 이제 단기 보험들이었죠. 아니 그래도 위험에 손해보험도 연금 엄청 많이 팔았어요. 그럼 많이 판다면 피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뭐 자기가 이제 그 시절에 그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 상상을 할 수 없던 시절에. 네, 왜냐면 어쨌든 손해보험사도 가장 돈이 되는 건 연금이거든요. 연금이 가장 돈이 되고 그러니까 손해보험사에서 파는 것 중에 왜냐면 손해보험사는 흔히 말하는 종신보험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돈이 되는 건 이제 설계사 입장에서는 연금이 가장 큰 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런 그 갑자기 까먹었네. 손해보험 있잖아요.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이 말 그대로 자동차 보험이니까 자동차 보험은 솔직히 돈이 되지는 않죠. 물론 이제 자동차 보험을 많이 팔면 돈이 되지. 아주 많이 팔면 한 100만 원짜리 팔면 그 다음날 뭐 한 몇만 원이니까 10만 원 정도 들어오니까. 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돈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100만 원짜리 100개를 10개를 팔아 100만 원 버는 건데. 단체 보험을 팔아야 되겠네요. 네, 단체 보험으로도 이제 그거는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커미션 레이트들이 서로 싸우죠. 너 커미션 얼마 줄래 이런 걸 대놓고 하지 아무래도. 이게 또 그런 게 또 있군요. 안 그러겠어요? 뭐 일을 안 해봐. 딱 봐도 이제 얘가 지금 우리한테 이를테면 뭐 한 150대 단체로 한다 그러면은 버는 돈이 얼마인데. 백 커미션을 받아가겠네요. 당연히 뒤로 얘기한 게 있지. 그렇죠. 돈은 아니더라도 하라는가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손해보험사도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연금이라는 걸 꽤 많이 팔기는 피해가 있겠네요. 네, 했었거든요. 이런 면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의 시장이 올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시장이라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바이오, 예? 바이오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게 치면. 아니 금리가 마이너스가 돼감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는 열리는데 그 새로운 세상이 어쨌든 새로운 기술과 그런 거 함께 그 돌파를 할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항상 돌파를 하는 건 항상 새로운 기술과 그런 게 접목이 되면서 그걸 항상 어떻게 보면 돌파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치면은 그 2000 금융위기 이후로는 그렇게 치면은 스마트폰과 함께 돌파했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스마트폰이 그렇잖아. 제일 많이 그 쓰니까. 스마트폰과 함께 관련된 업종들이 엄청나게 산업이 잘 엄청 나가면서 커졌죠. 예, 그쪽이 커진 예,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치면 이제 지금도 그런 식으로 뭔가 돌파구를 그게 그 기술이 정말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되건 안 되건 간에. 그렇죠. 왜냐면 그쪽으로 돈을 어쨌든 몰아줘야 또 그쪽 산업이 네, 하면서 몸 관련 커지면서 이제 네. 소비 늘어나고 사람들이 뭐 하니까. 또 그쪽 취업을 하고 그러면서 돈을 벌고 말씀 듣고 보니 진짜 스마트폰과 함께 진짜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 사태 이후에는 스마트폰과 함께 경제들이 많이 돌아갔네요. 그렇잖아요. 그 반도체가 되면서 뭐 관련돼서 스마트폰 덕분에 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하면서 사실은 자율주동차도 그런 것들이 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쵸, 차세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비슷하죠. 저도 떠들다가 좀 하나 건진 건데. 맞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게 강력한 뭐 프로세서 나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자율주차도 그 정도까지 프로세서가 없었는데 강해진 거죠. 스마트폰이 발전하면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이 된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네, 이런 네. 식으로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되는구나라는 그래서, 것이 이제 사실 그렇죠, 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치면 모바일 워크. 네, 이번에도 이런 위기가 그런 것을 좀 이제 뭔가 하면서, 나오겠죠. 예, 하면서 왜냐면 항상 그때마다 이제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버블이 꼈기 때문에 그 덕분에 그쪽으로 돈이 가서 이제 곰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덕분에 그 돌파구가 뭔가 나타나죠. 돌파구가 나서 물론 그로 인해서 버블 인해서 돈 번 인간도 있고 죽은 인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당연하죠. 그런 새로 돌파구 생기면서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일자리가 또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 예. 참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건 느껴지는데 네. 어떤 식으로 갈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게 치면은 얘기를 하고 보니까 참 그런 걸 빨리 알아서 돈을 넣어야 큰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그 박경철의 그 15분이 되긴 했으면 끝을 내지 이제. 네. 저희 올해 네, 여러 회 어쨌든, 해가지고 네. 어쨌든 박경철이 그 얘기는 유명한 거잖아요. SK텔레콤. SK텔레콤. 하고 또 하나 네이버였나요? 그 두 개를 발견해가지고 돈 넣어서 큰 돈 벌었다. 이건 유명하잖아요. 네. 마이너스 금리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시대라는 책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작년에 나왔던 이 마이너스 금리의 시대가 성큼 눈앞에 좀 와 있기 때문에 네. 참 그러면 아직까지 마이너스 금리와 관련된 책은 나온 적이 없네. 수축사회. 아, 그거는 좀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그냥 약간 좀 세상 종말처럼 얘기를 했던 책 같고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이제 세상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책이 나오면 대박날 것 같은데. 그렇네요. 저희가 뭐 조만간 마이너스 금리 가실 것 같으니까. 왜냐면 가보지 않은 것에 대한 이제 지금이 그렇죠. 뭔 말을 하던 사람들이 오 이럴 거 아니야. 화나겠는데요. 아, 진짜 능력이 안 되네. 안타깝다. 대박책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그게요. 한번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서 그럼 네, 끝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